그리고 조금만 떨어지면 공포에 질리고요. 조금만 올라가면 흥분하고. 우리가 장기간 저금리 시대를 지내왔잖아요. 요즘 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또 금리도 조금 높아지고 그랬는데 대출을 받는 방법에는요 3가지가 있어요. 원금 균등 상환, 원리금 균등 상환, 그다음에 원금 만기 상환이라고 하는 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원금 균등 상환은 원금을 균등하게 갚는 거예요. 원금을 균등하게 갚다 보면 이자는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서 처음에는 좀 많이 갚지만 나중에는 대출 갚는 상환액이 조금씩 줄어들어요. 원리금 균등 상환은요 원금과 균등을 합쳐서 가지고 균일하게 갚는 거예요. 처음에는 원금을 적게 갚고 이자가 좀 비율이 높지만 점점 원금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이자가 줄어드니까 원금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이런 건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얘기하고요. 마지막으로 원금 만기 상환은 원금을 전혀 갚지 않은 채 이자만 계속 내는 거예요. 그러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돼요. 이 3가지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대출의 대부분이 원금 만기 상환이 많다는 거예요. 물론 대출이라는 게 다 사실은 저는 빚의 노예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 원금 만기 상환이 굉장히 무서운 게 예를 들어가지고 원금 1억 원을 10년간 5% 이율로 빌리잖아요.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년 동안 내는 이자만 5천만 원입니다. 원금은 전혀 갚지도 않고 이자라고 하는 건 사실은 헛된 돈이거든요.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돈이에요. 그 대출을 받은 그 이자 은행만 좋죠. 얼마나 좋아요. 원금은 그대로 두고. 10년이 되면 그럼 원금을 한꺼번에 갚을 수 있겠습니까? 1억을 빌렸는데 10년 동안 이자만 5천만 원을 냈어요. 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아무런 가치 없이 갚은 사람이 10년째 되는 날 원금을 갚을 수 있으면 미리 갚았죠. 그래서 원금 만기 상환 방식으로 빌린 분들은요. 만기가 됐을 때 또 대출을 이어가게 돼 있어요. 대출 또 받아서 상환 기간을 더 연장해서 또 계속 이자만 내겠죠.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그 빚의 노예가 된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. 대출자는 대출을 해주는 쪽에서는요. 웬만하면 원금 만기 상환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요. 왜냐면 대출을 해주는 입장에서 이게 제일 유리하거든요. 이 사람은 평생 그 사람들 월급만 주면서 생을 마감하게 돼 있어요. 저는 빚을 내는 순간 노예가 된다.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. 지금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.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대출을 거의 반드시 끼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뭐 지금 대출 너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보십시오. 다 그 부동산 대출, 담보 대출이죠. 이자는 기회비용입니다. 그 헛되게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원금 균등 상환이나 원리금 균등 상환은 그래도 원금을 갚아가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원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. 끝납니다. 근데 이 원금 만기 상환 같은 경우에는요. 그대로 이자는 내지만 원금은 그대로 있어요. 그러면 그 헛되게 쓰는 그 이자, 원금도 갖지 못하는 그 이자를 가지고 다른데 예를 들어서 적립식 투자를 해봤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수익이 어느 정도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그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이고 이 사람은 그 기회비용 날리는 걸 가지고 수익을 더 내서 10년이나 장기로 적립식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났다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이 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이 차이가요 2배 이상 벌어집니다. 그냥 이자만 냈기 때문에 그 이자 비용만 생각하시는데 대출이라는 거는 그런 무서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물론 부동산 투자를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만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도 이런 계산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. 부동산 투자를 많이 번 것 같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이자 낸 거 따지고 뭐 지금까지 내 기회비용 날린 거 따지면은 별 볼 일 없을 수가 있거든요. 실제로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뭐 아주 대단한 것도 아니더라고요.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도 이런 계산, 숫자를 보면서 할 만한 건지 안 할 만한 것인지, 과거에는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따져보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부자 따라하는데 이게 그 모방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다만 그 원리를 따라하고 그 취지가 뭔지를 알면서 따라해야지 그냥 겉모습을 따라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자를 따라하면 안 된다.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돈 좀 벌었다고 하는 친구가 돈 좀 있다고 하는 친구가 내가 가상화폐 한 1억 투자했는데 3배 됐어.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배도 아프고 부자 친구니까 한번 따라해볼까?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. 근데 이게 정말로 그 겉모습만 보고
따라하는 거거든요.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겁니다. 근데 잘 살펴보세요.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친구한테 1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1%밖에 안 되는 돈일 수가 있어요. 부자는요, 원래 돈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조금씩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. 왜냐면 부자들은 자기가 해봐야지 경험을 얻고 나서 그 자산에 대해서 이런 특성이 있네, 이런 걸 느끼는 걸 좋아하거든요. 남의 말을 잘 믿지 않는 거예요. 자기가 경험해보고 나서 이게 해볼 만한 것이다. 해볼 만하면 조금 비율을 늘릴 수도, 그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릴 수도 있죠. 그런데 그래서 1%밖에 안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똑같은 1억이지만 1%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마음도 편해요, 그 친구는. 1% 잘못돼서 만약에 다 날린다고 한들 1%니까 뭐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.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걸 똑같이 1억을 투자했는데 이 친구는 또 부자가 아니에요. 서민이에요. 중산층이에요.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전 재산일 수도 있고 자기 자산의 50%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연소득의 2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돈이거든요. 그렇다고 하면 이 친구한테 포트폴리오 비중이 너무 높은 거죠. 그럼 일단 심리적으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. 신경을 안 쓰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잠깐 유혹을 받게 됩니다. 그리고 조금만 떨어지면 공포에 질리고요. 조금만 올라가면 흥분하고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. 포트폴리오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돈이라도 포트폴리오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부자를 따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자를 따라하면 좋은 건 당연하지만 왜냐면 그 부자가 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방하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거든요. 다만 그 겉모습만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 취지와 원리를 따라하라. 그런 뜻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. 장기 투자는요,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됩니다. 저도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저는 굉장히 큰 원칙으로 가지고 있어요. 그 외에 저는 다른 뭐 예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. 물론 참고는 하죠. 전문가들이 하는 그 예상이라든지. 그리고 저 나름대로도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. 그렇지만 사람의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요, 좀 틀리기 마련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100% 믿는다고 하면 분산 투자할 이유가 없죠.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. 예측이 맞는다고 하면. 그런데 이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가 뻔한 얘기고 아주 쉬운 것 같잖아요.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. 장기 투자는요, 장기 투자를 할 환경을 만들어놔야지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. 이것을 간과하시더라고요. 어떤 경우에 이 장기 투자를 의지로 내가 굳은 의지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떤 투자를 하는데 투자의 어떤 레버리지,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하는 걸 제가 보거든요. 근데 그분 얘기로는 자기는 장기 투자를 한대요. 근데 저는 대출을 써서 하는 투자는요, 장기 투자하지 못할 거라는 건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. 의지로는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이런 분들은요, 결국은 중간에 포기하게 돼 있어요. 왜냐하면 대출이자를 내면서 장기로 갈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대출이자는 꼬박꼬박 나가는 것이고요. 그리고 대출이자는요, 우리가 은행에 맡기고 받는 이자율보다 훨씬 높습니다. 프리미엄이 붙죠. 대출 이자를 내면서 그 장기적으로 버티면서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.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여윳돈으로 해라,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. 포트폴리오가 작으면 버틸 수 있는 이유도 이게 여윳돈으로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장기 투자는 그럴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다. 말은 쉽지만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쉽지 않다. 의지로 되는 것이 장기 투자가 아니다.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